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자, 황보선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을 해볼 지점엔 별표도 그려보고요.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밑줄 그어볼 건요. 자, 재송부 요청입니다. 이미혜숙, 네네.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 대통령이 청문 보고서를 14일까지 모레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재요청했습니다. 네네. 이거 언론에서는 임명 강행 의지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대통령으로서는 임명하시겠다는 뜻을 예. 저는 국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여당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여당 당대표와 예. 그 재선 의원들 간의 회의에서도 그와 관련된 격렬한 토론이 오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대통령께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야당이 반대한다 그래서 검증이 실패한 건 아니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당 내 기류가 달라졌었는데, 근데 막상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후보들,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을 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야당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과연 그게 이제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드러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모습일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결국 이제 송영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고, 일단 이명숙 후보자나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예. 특히 이명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윤리 문제가 좀 심각하게 지적이 됐고, 박준영 후보자는 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인의 영국에서의 도자기 밀수 논란, 이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계속 도덕성 논란으로 따라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정의당에서도 표명을 했고, 예. 야당의 의견이 거의 일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임명 철회를 저희도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역대 어느 장관도 대통령 임명 철회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진 사퇴를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여론을 지켜보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 예.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재송부 요청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전에 아까 저희가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 의원께서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3명 후보 전부 임명하는 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예.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중요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의 내로남불 혹은 일방 독주 이런 거에 대한 민심의 어떤 이반이 거세거든요. 예.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임명 철회를 대통령께서 스스로 하는 모습은 기존에 어떤 인사에도 없었거든요. 예. 그 사이에서 후보자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하거나 여당이 건의를 하거나 좀 더 직접적인 목소리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선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있고, 예. 아마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적어도 그 두 사람의 후보자, 이명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선에서 청와대와 여당 간에, 당청 간에 어떤 교감이 만들어져서 이게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송영길 신임 대표가요, 당대표가 사실은 이전에 후보 시절에는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이번 이제 이 새 후보자 이 임명 관련해서 이게 또 첫 시험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다지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 위치에 서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좀 신중하게 수렴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송영길 대표로서도 하나의 실험대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존의 이제 당청 관계라는 거는 거의 수직적 관계여서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면 당은 그대로 그냥 그 뜻대로 실행을 하는 이런 어떤 관계였다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는 좀 당청 관계가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송 대표 문제의식인 것 같고 예. 또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권을 재창출해야 될 임무는 당에 있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막상 이걸 막연하게 미룰 수가 없거든요. 예. 조만간 어떤 식의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송영길 대표가 얘기하는 원만한 국회 운영과 예. 또 문재인 정부의 아직 이제 그 완성하지 못한 그런 개혁 과제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어떤 민생 과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야 관계, 여야 관계가 좀 원만해야 되는데 후보들이 문제가 없으면 모르되 저렇게 문제 있는 후보들을 굳이 임명을 해야 될까라는 예.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의당 데스노트에서는 그 임혜숙, 박지원 후보자와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건 안 올라가 있었는데 이제 야당에서는 김부겸 총리 인준안 처리도 이거 못하겠다. 예. 근데 이제 출발됐습니다. 김부겸 총리 예. 그 인준 청문회에 저희도 예.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예. 그 앞서 있었던 그 장관 후보자들과 같은 그런 류의 논란은 없었습니다. 예. 뭐 그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그 딸 부부, 예. 그 딸과 사위에 어쨌든 특혜성 펀드 가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근데 그것조차도 좀 논란일 뿐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어떤 도덕성의 결정적 그 하자라든가 문제점은 없다. 다만 이제 총리로서 각종 현안이나 또 쟁점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예. 그런 입장을 좀 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문제가 국회에서 큰 쟁점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말씀 같은 거를 안 하셨어요. 두루 사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예. 그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총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사유는 없고 적격이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빗줄을 그어보시죠. 에이스의 정치 중립성. 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이달 말쯤이요, 20일, 25일쯤으로 유력한데 네. 검찰 개혁 적임자다 뭐 이런 얘기 여권에서는 하는데, 근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청문회 쟁점 중립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호수 후보자가 예. 현 정부 들어와서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모셨던 차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물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집행 책임자가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정권의 코드 맞추기를 하는 예. 그런 인물이어서 되겠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현 정권에서 그러면 어떤 직을 맡았던 사람은 절대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단순한 논리로 이걸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실제 검찰 책임자로서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개혁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검찰권 행사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청문회 때. 예. 들어보지도 않고 김호수 후보자는 이 정부의 차관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너무 좀 성급한 태도가 아닌가 싶고요. 예. 다만 이제 김호수 후보자에게 약간 부담이 되는 논란거리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그 법무부 장관 출국 금지, 예. 법무부 차관 출국, 김학의 예. 차관 출국 예. 금지와 관련해서 네네. 그분도 약간 수사 대상이 됐던 예. 바가 있거든요. 예. 설문조사. 근데 이번에 받았죠? 이제 예.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 의견으로 수사심의에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청문회에서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야당에서 반대하는 목소리야 이해가 가는데 여권에서도 지금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검수완박 주도하는 그 김용민 의원이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자, 김호수 개혁 적임자 이제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떤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여당 내부에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후에 문재인 정부 남은 그 1년의 국정 운영을 어떤 민생이나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예. 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반면에 아니다. 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이제 정권이 애초에 임기 초에 설정했던 그런 어떤 정권의 의제를 중심으로 더 강하게 개혁을 밀고 가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약간 그 물밑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부의 시선에서도 그런 미묘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청문회 무난하게 통과시켜서 총장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도 검수완박을 진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냐 예. 예.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에 이은 또 다른 검찰주의자냐 예. 예. 뭐 이런 류의 약간 그 물음표를 가지고 김호수 장관 후보자를 김호수 총장 후보자를 보겠다 예. 예.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고 김용민 최고위원이 얘기한 건 아마 그런 류의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검수완박의 의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시점에 검수완박이라는 그런 의제가 예. 내지는 그런 개혁 추진 방식이 남은 임기 1년 동안에 이 정권을 위해서 혹은 여당을 위해서 좋은 방식인지 예.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좀 그다지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빗줄 그어보시죠. 나 돌아갈래. 이제 홍준표 무소속 의원입니다. 자, 집에 돌아가지 못한 게 400일 됐다. 복당 절차 공식화했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이 복당권 두고 좀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홍 의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김기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나 예. 또 유력 당권 후보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시기의 문제일 뿐 복당을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조금 이제 젊은 예. 초재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워낙 캐릭터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강한 캐릭터가 우리 당에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예. 당의 확장성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 사안에 있어서는 논리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홍준표 전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도 김웅 의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적극적으로 당이 끌어안고 함께 이 정권 교체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출신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은 받자고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거의 폐허가 됐던 당을 어쨌든 이끌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홍준표 의원은 못 받겠다. 이거 약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시기의 문제일 뿐 어느 시점에선가 복당은 이루어질 거고 예.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하려고 하는 취지는 어쨌든 복당을 해야 대권에 예. 출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대권 출마를 위한 복당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또 바로 또 당권 도전 그런 또 가능성은 저는 없죠? 당권 도전은 안 할 것 그건 같고요. 아니죠? 그분이 예. 당대표를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네네. 대선이 아니고서는 복당의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예. 대선이 보면 예. 지금 국민의힘도 당원단주상 11월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늦어도 6월 중에 복당이 안 되면 음. 사실은 대선 출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복당 절차를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초재선 의원들이 좀 반대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국 복당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면 논리적 되겠네요. 일관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이었습니다.